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한바닥에 정리할 내용은 16강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바닥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중앙정치조직 그리고 지방행정조직, 교육제도와 관리 선발제도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를 운영하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조직과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성종 때 저번 시간에 보았다시피 성종 때 여러가지 제도가 완성이 된다고 했죠. 특히 최성로의 시무 28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가지 제도들이 마련되게 되는데, 먼저 중앙정치조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치조직을 보시면 이성육부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성육부라는 제도는 당나라의 삼성부라는 중앙정치조직을 모방해서 고려에 이렇게 대비를 시킨 겁니다. 당나라는 그 덩치가 상당히 크죠. 이에 비해서 고려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삼성이 아니라 지금 보다시피 중서문화성과 그리고 상서성의 이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아래에 육부로 이렇게 조직된 이러한 시스템으로 유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냐면 고려 최고 간서로서 국정의 전반적인 총괄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기구고, 이 중서문화성 안에 다시금 이품 이상의 관리를 우리는 뭐라 칭하냐면 제신이라 칭하고, 상품 이하의 관리를 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신은 주로 어떤 역할을 했던 관리가 해당되냐면 정책을 심의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말 그대로 국정을 모두 다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관리들 제신이라 부르고, 상품 이하의 관리를 중서문화성에서 근무하는 상품 이하의 관리를 낭사라 부르는데, 주로 왕권을 견제하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관리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서문화성 밑에는 상서성이 존재하고 육부가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실무 행정을 담당했던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에서 국정에 대해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을 하면 상서성과 육부에서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부 밑에 보면 지금 적혀져 있다시피 이병호, 형, 예, 공부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인사, 군사, 조세, 법률, 의례, 토목, 건축 이러한 것들을 실무를 담당했던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서문화성과 그리고 상서성만으로는 국가 전체를 운영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중추원이라는 기구를 다시 만들게 되는데, 중추원은 왕의 비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비서기관이었던 중추원 같은 경우에도 품 이상의 관리를 추밀이라 부르고, 그리고 3품 이하의 관리를 성선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추밀 같은 경우에는 군사 비밀의 업무를 담당했던 관리, 성선 같은 경우에는 왕명 출납의 업무를 담당했던 관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추원은 왕의 비서기구고, 이 왕의 비서기구인 중추원 안에 다시 세부적으로 이품 이상의 관리를 추밀, 3품 이하의 관리를 성선 이렇게 해서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다음에 3사 같은 경우는 국가 재정의 회계와 출납을 담당했던 그러한 국가의 돈을 관리했던 그런 기구가 될 것이고, 의사대 같은 경우에는 관리의 비리 감찰 기구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육부, 즉 이성육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당나라 제도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고, 중추원과 3사와 의사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홍나라 제도를 모방해서 만든 것입니다. 각각 중국의 제도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려만의 독자적인 회의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보시면 중서문화성의 이품 이상의 관리인 지금 제신이 있다고 했죠. 이 이품 이상의 관리인 제신과, 그리고 중추원에도 이품 이상의 관리인 추밀이 존재한다고 했죠. 이 제신과 그리고 추밀이 모여서 고려말에 독자적인 회의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도병마사와 그리고 식목도감이라는 회의기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우리는 제신과 추밀이 모여서 한 회의기구다 해서
중추회의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고려만의 독자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도병마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의 업무를 담당했던 기구고, 식목도감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도병마사는 국방이라든지 군사 문제를 담당했던 기구, 이에 비해서 식목도감은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주로 법률이라든지 제도 등을 만들었던, 주로 법을 제정하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대기구가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아울러서 또한 지금 보시면 삼품 이하의 낭사라는 관리가 지금 이렇게 있죠. 왕권을 견제하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낭사와, 지금 보시면 관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대죠. 이 의사대를, 이 낭사와 의사대를 아울러서 우리는 또 뭐라 부르냐면 대간이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대간이라 부르는데, 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관리에 해당되냐면 주로 서경, 그리고 봉박, 그리고 간쟁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관리들을 이 낭사와 의사대를 합쳐서 뭐라 불렀다? 대간이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보시면 대간 같은 경우에는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 그리고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봉박, 그리고 서경이라든지, 서경 같은 경우에는 관리의 임명이나 법률을 개정 그리고 폐지할 때 대간의 동의를 얻는 절차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대간은 서경, 봉박, 간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왕권과 그리고 누구를 견제하는 관리를 견제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관리들을 대간이라 이렇게 칭하였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이 지방행정제도입니다. 중앙정치조직이 2성 6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지방행정조직의 커다란 틀은 5도와 양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몇 도로 나누고, 지금 보셨다시피 전국을 이렇게 5도로 나누고, 그리고 다시금 양계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양계는 무엇이냐면 북쪽의 국경선 지역에 설치된 특수행정구역입니다. 계라칭하고, 그리고 동해안 쪽에 설치된 것이 동계에 해당되는데, 이 북계 같은 경우에는 쪽의 유목민족들, 주로 여진족이라든지 그란족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기구가 될 것이고, 동계 같은 경우에는 왜구라든지 외의 침입을 대비해서 만든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계와 그리고 북계는 무슨 구역에 해당되냐면 군사구역에 해당됩니다. 군사구역에 해당되고, 여기는 누가 파견이 되냐면 병마사라는 관리가 파견되었던 지역이 되겠다. 그렇다면 5도는 일반적인 행정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에 해당되더라. 즉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과 군사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그러한 지방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5도에는 누가 파견이 되냐면 안찰사라는 관리가 파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5도 밑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5도 밑에는 주, 군, 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는 군과 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크게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은 행정구역인 5도와 군사구역인 양계로 나뉘어지게 되고, 행정구역에는 안찰사가 파견되고 군사구역에는 병마사가 파견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금 이 5도와 5도 아래의 주군현으로 일반 행정구역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주군현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파견이 되는 지역과 관리가 파견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관리가 파견되는 지역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주현이라 부르고, 이 개념 중요합니다. 관리가 파견되지 않는 지역을 속현이라 부르는데, 고려시대 때는 이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설명을 하자면 그냥 중앙집권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관리가 파견되지 않는 속현은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두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속현에는 이 항이라고 불리는 계층이 이 지역에서 세금도 거르고 관리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이 특수행정구역으로 강부곡소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강부곡소라는 특수
행정구역이 있더라. 행정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던 세금도 더 많이 내고 국가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거나 이러한 특수 행정구역이 존재했는데 이 구역을 향부곡 소라하였더라. 그래서 고려의 지방 행정조직은 5도 양계 이렇게 구성되어져. 마지막으로 관리 선발제도 그리고 교육 제도에 대해서 보면 지금 보다시피 교육제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교육기관으로서는 국자감이라는 이러한 교육기관이 존재를 했고, 지금 보시면 관리 선발제도를 보면 과거와 크게 음서라는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선발했다는 겁니다. 이 고려를 우리는 귀족사회라 부르는데 이 귀족사회임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이 음서라는 제도입니다. 음서. 그래서 음서의 개념은 알아두시고, 참고로 이 과거 제도 같은 경우에는 고려 광종 때 만들어졌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문과, 작과, 성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거, 무과가 없다는 거 한 가지 꼭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과가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관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심했다는 것을 나타내겠죠. 다시 과거로 넘어가면 문과를 보면 크게 제술과와 그리고 명경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제술과 같은 경우에는 문학적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문학적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되겠고, 명경과 같은 경우는 유교, 영전, 이해 능력을 시험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가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 될 것이고, 성과 같은 경우에는 성녀를 뽑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음서라는 제도는 의미를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음서라는 제도는 주로 왕족이라든지 그리고 공신의 자손, 여기서 말하는 공신은 공을 쌓은 신하의 자손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품 이상 관료의 자손이 혹은 자식이 무엇을 치르지 않고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직에 오르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는 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품 이상의 높은 관직이 있거나 혹은 왕족일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관직에 계속해서 진출을 하게 됨으로써 귀족 집안이 형성이 되는 거죠. 때문에 고려를 귀족사회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한 내용은 고려가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행정조직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중앙정치조직, 그리고 지방행정조직, 그리고 교육제도와 관리 선발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